네, 서정건 경희대 교수와 국제외교본부팀의 정재훈 기자와 다시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실시각으로 개표 상황이 바뀌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보니까 미시간에서 사실은 표 차이가 좀 났었는데 바이든 후보가 굉장히 많이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1.4%까지 지금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개표가 되면 될수록 이 흑인 유권자들이 몰려있는 지역에서 우편 투표한 것들이 이제 개표가 되면서 미시간이 지금 굉장히 많이 쫓아가고 있고 위스콘신은 그 0.23% 유지를 그 리드를 이제 바이든이 유지하고 있고요. 예. 펜실베니아 쪽은 지금 계속 그 개표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위스콘신은 5개 주 가운데 2곳 정도를 일단 바이든 후보가 이긴다면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는 거잖아요. 물론 선거인단 수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위스콘신은 선거인단이 10석이고 미시간 같은 경우도 지금 10석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위스콘신과 미시간을 이기고 26석. 펜실베니아를 져도 예. 바이든이 270명으로 딱 턱걸이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예.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를 트럼프한테 내줘도.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시간을 지금 그 1.4% 차이로 지금 뒤지고 있지만 그걸 뒤집는다면 바이든 승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예. 그런 양상으로 지금 번져가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우편 투표를 굳이 그 논란 속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주요한 펜실베니아나 노스캐롤라이나의 우편 투표를 갖고 싸우지 않고도 그 전에 사실상 결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렇지만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그 바이든이 쫓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표가 다 우편 예. 투표였기 때문에 2곳 펜실베니아와 그렇죠.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도 그렇고요. 말고도 네, 위스콘신도 다른 그렇고요. 우편 투표까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우편 투표는 거의 사전 투표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예. 트럼프가 만약에 거기서 지고 나도 불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렇죠. 그 우편 투표 같은 경우는 도착하기 전에 이후에 온 것도 계속 개표를 하기 때문에 물론 더 상황을 봐야겠네요. 예. 지금 CNN에서도 미국 대선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 CNN 영상을 보겠습니다. Put it into the mind of where the voter is. Well, is that enough? Those 네, numbers 이 are 정도면 significant, but 충분할까요? not enough to make up 숫자면은 the 괜찮다고 볼 수 618,000. So, 있지만은요. what are we dealing with here in terms 저희가 of 지금 현재 likelihoods? Let's 판세를 start there. 뒤집기에는 What is the 아직은 answer to the question 부족하다고 of, 볼 수가 all right, so he's 있습니다. got 200 자, plus thousand more to 그렇다면은 go, even if it's very 20만 표 Biden 정도를 centric as a 먼저 voting 얻었다라고 percentage. Doesn't bring him near 하더라도 that. 여기는 바이든 중심지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필라델피아와 필라델피아 외곽 지역을 보게 되면요, 지난 30분 동안 어떻게 표가 더 들어왔는지 보겠습니다. 한 15만 표 정도 더 들어와서 저희가 이걸 개표를 하게 되거든요. 조 바이든이 76%, 도널드 트럼프가 22% 정도 얻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민주당 텃밭이라는 거죠. 2016년에 같은 지역 보겠습니다. 바이든 캠페인에서도 아마 어느 정도 격차로 이겼는지 아마 보고 싶을 겁니다. 거의 58만 표 클린턴 그 당시 후보가 얻었었는데요. 지금 35만 표니까 그 정도까지는 갈 거라고 바이든 캠프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잠시만요. 저희가 커피를 내려놓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있어서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시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미시간 현재 기준으로 격차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정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6만 4천 표 격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계속해서 200만 표 이상을 넘어가면서 계속 앞서다가 격차가 아주 좁아졌습니다. 왜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웨인 카운티 때문입니다. 위스콘신에서 왜 조 바이든이 이겼었는가?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봐야 됩니다. 밀워키 카운티가 개표가 집계가 되었습니다. 밀워키 카운티가 집계가 되면서 바로 판세가 뒤집히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위스콘신이 끝났다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어쨌든 주요 도심에서 이제 개표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도심 같은 경우에는요,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다 마찬가지인데 민주당 텃밭입니다. 웨인 카운티는요, 미시간주에서 가장 큰 카운티인데요. 여기에 대부분의 인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63% 정도 지금 개표가 됐는데 바이든이 67%, 트럼프가 31%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60만 표라는 것이 앞으로 남은 40% 정도에 모여일 것이다. 그중에서 한 30%는 지금 한쪽으로
쪽으로 몰렸다라는 건가요? 네, 우편 투표가 지금 있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 개표가 되지 않은 것 중에서 어느 쪽에 투표가 몰려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편 투표 아직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분 전만 하더라도 49%였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16만 표 정도가 더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볼까요? 미집계표가 들어오게 되면은요, 몇 가지를 봐야 됩니다. 여기 잉한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텃밭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캠프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반드시 이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쪽은 우편 투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편 투표는 무조건 민주당 쪽으로 가는 경향이 크거든요. 제가 MAIL, 즉 우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남성표라고 헷갈리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우편 투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칼라마주 카운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기도 대규모 카운티입니다. 역시 아직 미집계된 표 중에서 민주당 표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미집계표의 구성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재자 투표 그리고 우편 투표가 많이 남아있는 지역인데 전부 다 민주당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스콘신도 그렇고 모든 주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이게 훔쳐가서 그런가요? 아니면 사기라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정상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각 주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절차가 다르고 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하이오도 마찬가지죠. 아까 보셨잖아요. 오하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편 투표를 먼저 개표를 했다고 그래서 오하이오가 우리 쪽으로 왔구나 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우편 투표를 얼마나 먼저 개표를 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아까 오하이오가 그랬던 예고요. 지금 다시 한번 뒤집어 볼까요?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저희가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우편 투표가 언제 들어오는가 그리고 각 주의 그 규정에 따라서 언제부터 우편 투표를 개표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미시간 같은 경우는 우편 투표를 단 한 장도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는 개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투표 당일에 투표소가 문을 닫을 때까지는 그날 하루 동안에는 우편 투표의 결과를 절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2차 개표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게 우편 투표인 거고요. 만약에 공화당원이시라면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계속해서 보고 계셨겠죠. 그러면서 아마 샴페인을 따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은 선거 당일 투표 자체는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공화당 쪽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미시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십시오. 30분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편 투표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다 흥분이 되는 상태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주당원이라면 조금 더 흥분이 될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바이든 후보가 미시간을 가져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구성표 중에 남아있는 것 중에 우편 투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켄트 카운티 볼까요? 여기는 공화당이 좀 더 강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보실까요? 지금 켄트 카운티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5% 격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어떻는지 한번 보실까요? 잠시만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고 싶은데요. 왜 민주당 카운티는 블루라고 하고 그러면서 민주당 카운티가 공화당으로 갈 수 있는데 왜 공화당 카운티는 민주당으로 못 간다고 얘기하냐? 이건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미개표된 투표 중에서 구성이 무엇이냐를 먼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편 투표가 민주당 경향을 더 많이 띈다라는 것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잠깐 쉬고요. 다시 볼까요? 저희가 굉장히 천천히 네, 다시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CNN이 보도를 보셨는데요. 앞서 지금 시간으로 봤을 때는 한 2시간 전쯤에 위스콘신을 계속 그 바이든 후보가 뒤지다가 역전을 했고요. 지금 방금은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격차가 좀 벌어졌었는데 네. 1%대로 지금 좁혀진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 지금 방금 전에 CNN에서 나온 속보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미시간을 보면 지금 개표율이 83% 정도 진행이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49.8, 바이든 후보가 48.5%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굉장히 많이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 바이든이 51.8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46.8 정도로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위스콘신은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바이든 후보가 49.2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49%로 근소하지만 바이든 후보가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니아 여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55%고요. 바이든 후보가 43.6%로 나타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러스트벨트 그러니까 위스콘신과 미시간, 펜실베니아 이 세 곳을 사실상 바이든 후보가 이긴다면 네. 뭐 선거 결과는 넘어간 것이다 이런 예측은 투표 전부터 나왔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미시간도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위스콘신은 역전을 했고 펜실베니아는 필라델피아 부분에 개표를 네.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은 10%포인트 이상으로 격차가 벌어지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조지아도 지금 뉴욕타임스는 지금은 지고 있지만 바이든 후보가 이길 확률이 60%가 넘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굉장히 열세로 나오면서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지금 상황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편 투표가 결과가 이제 공개가 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격차가 줄어들고 또 역전도 되고 하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근데 앞서 그 대화를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이 개표를 막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금 현재 주지사가 이 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세 개 주의 주지사는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세 개 주가 모두 이제 민주당 주지사고요. 예. 그러니까 헌법에 규정된 대로 미국의 선거는 각 주가 관장한다. 그럴 때 그 주라고 하는 건 주 행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시간 사실 그 주 국무장관이 실질적인 책임자가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총기를 이제 오픈해서 개표소 근처에 오는 것을 막는 예. 그런 지침을 내렸었어요. 그런데 미시간 주에 또 연방 그 판사 한 명이 공화당 성향인데 그거는 불법적인 지침이다. 계속 지금 우편 투표 혹은 선거 그 개표 관련돼서 계속 지금 엎치락뒤치락 예. 서로 그 자기 당 그 입맛에 맞는 그런 결정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주지사를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 2000년도에도 이 재검표 문제, 그 개표 과정 문제가 나왔었는데 당시에는 조지 부시 후보였고 나중에 대통령 당선이 됐지만 조지 부시 대통령의 동생이 플로리다의 주지사에 있으면서 사실은 그렇죠. 검표를 막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 민주당의 주지사이기 때문에 개표는 어느 정도 주 방위군을 투입해서 원활하게 계속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 소식을 안나경 앵커가 전해드리고 다시 미국 대선 소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